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제1장 신체활동 지원 중에 식사 및 영양관리예요. 식사를 할 때는요. 식사 전, 식사 중, 식사 후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돼요. 식사 전에는요.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해가지고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 질병 등을 고려해가지고 음식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식사 중에 중요합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는 사례, 구토, 청색증 등이 나타나는지 관찰하셔야 돼요. 왜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식이 어디로 넘어가요? 기도로 넘어가서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거죠.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처해야 함.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고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사례, 구토, 청색증 상황에서는 보고하신다입니다. 대상자를 존중하여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떠먹여 주시기보다는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태 관찰을 하는데요.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이 있어요. 어떨 때 영양 부족 위험인가? 적은 식사량, 연하곤란. 연하곤란이라 함은 삼키는데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요. 먹게 되는 것도 많이 못 먹게 돼요. 불균형 식사, 약물의 사용, 그 다음에 질환 같은 게 만성질환이나 급성질환이나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 밥 먹기 싫죠.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이나 빈곤이 있을 경우에도 식사가 불규칙하고 적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오심 증상, 막 미식거려요. 그럼 잘 못 먹고 식욕 부진이 있으면 당연히 영양이 부족하게 됩니다.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체중 감소, 지금 뭔가 영양이 부족해서 체중이 감소되고 있다. 탈수, 피로, 인지 수준의 변화. 맞아요. 노인분들은 영양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탈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인지 수준까지 변화가 합니다. 식사 관찰은요. 음식 섭취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 상태,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측면으로 관찰해 주셔야 돼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과 식습관을 파악하시고요. 식사 시간에 대상자가 잘 삼키는지, 식사 중 음식물이 호흡기로 넘어가는지, 기침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관찰해 달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례, 구토, 청색증 볼 수도 있다 그랬죠. 청색증은 이제 손끝이 이제 파래지고 입술이 푸르스름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호흡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제가 서비스 받을 경우에요. 대상자의 식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요. 24시간 식사 일지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글을 쓸 수 있는 노인은 할 수 있으신데요. 글씨를 쓸 수 없는 노인은요. 돌보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24시간 식사 일지를 보시면 식사 관찰하고 평가하기 좋습니다. 식사를 도우실 때는요. 제가는요. 음식 준비부터 섭취까지 모든 것을 다 도와주셔야 돼요. 조리, 식사 모두 포함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설에 계세요. 그러면은 어떤 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섭취하는 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사례, 숨쉬기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중단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보고하셔야 돼요. 보고하고 중단하면 늦어요. 중단 먼저 하시고 보고하세요. 대상자가 삼키기 쉬운 적은 양을 드려야 되고요. 배와 가슴을 압박하는 옷은 안 됩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 대상자에게 질문하면 돼요. 우리 말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막 질문하면 돼요. 아니요, 질문하지 마세요. 살에 걸려요. 그죠? 음식을 먹고 있는 대상자에게 질문하시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식사하세요. 여기 맛있게 보이죠? 눈높이에 맞춰서 음식을 두고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아닙니다. 식이의 종류에는요. 일반식, 그 다음에 잘게 썬 음식, 그 다음에 갈아서 만든 음식, 유동식이 있습니다. 일반식은 치아에 문제 없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대상자로요. 우리가 먹는 식사 그대로 제공하는 게 바로 일반식이고요. 잘게 썬 음식은 치아가 적어 씹기 어렵지만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 대상자예요. 맞죠? 우리가 치아가 뭐 하는 거예요? 잘게 썰어주는 거죠. 근데 치아가 적어서 씹기 어렵대요. 그래서 잘게 써는 것만 도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삼키는 데는 문제가 없고 씹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삼키기가 힘든 대상자는 어떤 거 줘야 되겠어요? 갈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갈아서요. 삼키기 힘든 대상자, 어떤 대상자죠? 연하 곤란이 있으신 분은 갈아서 만든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어떻게 갈아야 돼요? 원래의 모양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갈아서 드시면 돼요. 유동식은 수분이 많은 미음 형태예요. 갈아서는 그냥 약간 뻑뻑한데 물이 좀 있는 정도지만 수분이 많은 미음 형태는 약간 쭈르륵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동식은 종류가 두 개 있어요. 경구 유동식과 경관 유동식입니다. 경구, 입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입맛에 맞게 해드려야 되고요. 경관 유동식은 뭐예요? 관으로 드린대요. 어떤 관이냐면 비위관이라는 관을 통해 드리는데요. 이비인후과 할 때 비, 코죠. 코에서 어디까지? 위까지 관을 넣었대요. 왜? 연하 능력이 아예 없으시고 의식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삼킬 수 없겠죠. 그래서 연하 능력이 없고 의식 장애가 있을 때는 비위관을 통해 어떤 음식을 제공합니까? 경관 유동식입니다. 비위관을 통해 경관입니다. 경관 유동식은 연하 능력이 없고 의식 장애가 있을 때 드리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뭐 나왔을 때 어떤 음식이다 외워두셔야 돼요. 치아가 적어 씹기 어렵지만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어떤 식사를 줘야 되죠? 잘게 썬 음식을 드려야 됩니다. 식사 자세로는 앉은 자세,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 침대에 머리를 올린 자세, 편마비 대상자 식사 자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편마비 대상자 식사 장애입니다. 식사의 올바른 자세는요. 식탁 높이가 어디까지? 대상자의 배꼽 높이까지입니다. 어디요? 배꼽이요. 배꼽의 딱 높이가 식탁 높이예요. 앉은 자세는 의자에 어떻게 앉냐면요. 깊숙이 엉덩이 끝까지 대고 앉으세요. 그 다음에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게 하시고요. 발은 바닥에 닿게끔 해야 돼요. 만약에 바닥에 발이 안 닿는다 이러면 뭘 이용하시냐? 발 받침대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침대에 걸터 앉을 수 있는 환자 걸터 앉는데 넘어지지 않게 앞, 뒤, 옆 뭐 이런 데다가 쿠션을 받쳐주시면 좋습니다.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는 침대를 몇 도 정도 올리면 좋을까요? 30에서 60도 정도 올려주십시오.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요. 턱을 당기면 음식을 삼키기 쉬워요. 만약에 머리가 뒤로 넘어갔으면 음식 넘기기가 어렵겠죠. 맞죠? 편마비 대상자 식사 자세 별표입니다. 건강한 쪽을 어디로 하게 두어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인데요. 마비된 쪽은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고 해요. 건강한 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우리 편마비는 뭐예요? 한쪽의 마비죠. 우측 편마비 환자. 우측 편마비 환자는 어느 쪽이 편마비가 됐다는 거죠? 우측이 편마비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은 어디가 건강한 쪽이에요? 좌측이 건강한 쪽이죠. 그러면 이 환자분 식사하실 때 어느 쪽을 밑으로 하여 누워야겠어요? 식사하실 때는 좌측을 밑으로 해야 돼요. 건강한 쪽을 밑으로. 우측 편마비 환자는 좌측을 밑으로 하시고요. 좌측 편마비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측을 밑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좌우가 약간 헷갈릴 수 있고 그러면 왜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가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냐면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안정감이 있고 지지가 된다고 합니다. 식사 돕는 방법으로는요.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 하도록 할게요. 손을 씻고요. 시력 저하된 분에게는 음식을 어떤 방향? 시계 방향으로 놔주세요. 3시 방향에 불고기 있고요. 6시 방향에 콩나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시력 저하되신 분도 기억하셨다가 식사 잘 하실 수 있겠죠. 식사 전에는 물 한 모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좋다고 해놨죠?
음식을 삼키기 쉽게 해준다고 했어요. 또한 식사 전에 온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빨대를 사용할 경우요. 손가락 사이에 빨대를 고정한 후 대상자 입에 물리고요. 국물은 빨아 마실 수 있는 용기에 옮기거나 구부러지는 굵은 빨대를 이용해서 어떻게 마시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마시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마실 수 없다면 구부러지는 빨대 사용해서요. 그릇에 담아주세요. 식후 입안의 음식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편마비 환자들, 오른쪽 편마비 환자 식사 후 어느 쪽 잘 확인해야겠어요. 오른쪽 잘 확인해야 됩니다. 구강관리 꼭 해주시고요. 우리 비위관 환자들도 코랑 위랑 이었지만 구강관리 꼭 해주셔야 되고요. 식후 몇 분 정도는 앉아 있는다. 맞아요. 우리도 식후 바로 누워버리면 소화 잘 안 되죠. 그리고 음식이 내려가지도 않고요. 식후 30분 정도는 앉아있게 해주십시오. 식이 종류 중에 유동식 중에 경구 유동식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어요? 경관 유동식도 있었죠. 그거는 코에서 어디까지? 위에까지 넣는 비위관을 통해 넣는 거예요. 경관 영양식 돕기는 뭘 이용한다고요? 비위관을 이용합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코에서 위까지 이어져 있죠. 여기서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코에서 위까지 영양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경관 영양 돕기는요, 영양액을 사용한다고 했죠. 영양액은 유통기한, 어떻게? 유통기한 내 거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온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영양 주머니는 매번 씻고 말리십니다. 2번 씻고 이런 거 없어요. 쓸 때마다 매번 씻고 말리시는 거예요.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멈춰야 되죠. 잠그고 뭐 해야 돼요? 보고입니다. 우리 먹다가도 살에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중단하고 보고했죠.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하면요. 잠그고 보고. 천천히 하면 어떻게 된다? 상하고요. 빠르면 어떻게 된다? 설사나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사나 탈수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요.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도 할 수 있고요. 경관 영양을 하고도 입으로 안 줬는데도요. 입안 청결히 하셔야 돼요. 구강간호 하시고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으로 물 같은 거 삼키는데 못 삼켰잖아요. 그러면 입안은 청결히 해주셔야 돼요. 막 양치하는 건 아니고요. 뒤에 가서 또 배울 겁니다. 경관 영양 돕는 방법 항상 나오죠. 밥 먹을 때 뭐예요? 손 앉게 하거나 침상을 올려주셔야 돼요.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영양액은 중력에 의해 흘려 내려와서 위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두는데요. 얼마나 높이? 위장보다 높게 두시면 됩니다. 비위관이 빠지거나 토하거나 청색증이 있으면 어떻게 잠그고 보고입니다. 계속 나오네요. 어떻다. 이거 중요하다. 그죠? 하는 환자들이 의식이 없다면 식사하고 들어가는 거 얘기 안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식사 시작합니다. 식사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다 하고 나시면 기록하시고 손 씻으시고 환자분도 식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식사 및 영양관리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문제 낼게요. 환자가 힘들어하면 식사를 전적으로 보조해준다. OX, X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해줍니다. 삼키기 힘든 대상자에게는 어떤 음식을 주어야 합니까? 갈아서 만든 음식 드려야 됩니다. 치아가 적어 씹기 어렵지만 삼키는 데는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어떤 음식을 주시면 됩니까? 잘게 썬 음식을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치아 역할을 조금 대신해 드린 거죠. 잘게 썰어 가지고 드린 거예요.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 대상자라고 했어요. 식탁에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뭘 준비해 드려야 되죠? 발 받침대입니다. 식탁 높이는 대상자의 어디 높이까지 가게 하셔야 됩니까?
배꼽 높이입니다.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삼키기 쉽습니다.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한번 당겨보세요. 그러면 음식이 삼키기 쉽습니다. 침대 머리를 올린 자세라 함은 침대 상처 회복의 지연은 뭐를 알리는 지표예요?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시설에 입원한 환자를 도울 때는요. 음식 선택, 조리, 식사 모두 도와야 됩니까? 아니죠. 제가 입원한 환자는요. 음식 선택, 조리, 식사 모든 걸 돕지만 시설에 계신 분은 식사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경관 영양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 환자분이 사례, 구토, 청색증 등이 있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입니다. 먼저 중단. 근데 비위관은 어떻게 중단해요? 잠그고입니다. 비위관을 보시면요. 잠글 수 있는 이렇게 내리면 잠궈지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내리셔야 돼요. 밑에까지. 잠그고예요. 그래서 식사는 멈추고 중단하고 둘 다 멈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는 거를 중단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보고입니다. 잠그고 보고 중단하고 보고입니다. 보고 먼저 아니에요. 중단이에요. 중단하시고 보고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는 뭐 중단 없고 보고한다 나오면 보고 맞겠죠? 경관 영양을 할 때 천천히 주입하면 어떻게 되죠? 상해요. 빠르거나 진한 농도를 주입하면 어떻게 되죠? 설사나 탈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영양액은 항상 유통기한 확인하셔야 되고요. 유통기한 내 제품을 이용하며 따뜻하게 주입하도록 합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는요. 어느 쪽?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경관 영양을 할 때도 그렇고 식사를 다 하고 나서도 그렇고 구강간호 둘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 한 번씩 더 보고 최대한 공부하셔서 다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